법무부와 경찰은 이 서울역에서만 강 씨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. 이 강 씨가 다니면 안 되는 심야에 주거지를 이탈했는데요. 법무부가 그걸 확인하고도 이 강 씨의 거짓말만 믿고 이 집 문 한번 열어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당시 이 범인 집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. 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놓쳤던 건지 구자준 기자가 이어갑니다.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강 씨를 찾습니다. 하지만 강 씨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. 강 씨가 이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뒤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경찰이 강 씨를 놓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전날 전자발찌 훼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강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삼각지역 부근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겁니다. 경찰은 통신 위치 신호의 범위가 넓어 정확하지 않았고 자살 위험자로 생각해 모텔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강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. 경찰은 27일과 28일 5차례나 강 씨 자택을 방문하고도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. 경찰은 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법무부 역시 강 씨의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습니다. 앞서 강 씨의 외출 제한 위반 경보가 울려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했는데 다시 집에서 신호가 잡혀 전화 통화만 하고 돌아온 겁니다. 그런데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당시 강 씨는 배가 아파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그 시간에 편의점에 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. 현장 조사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시신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